음란 중독에 내가 걸려 있는지 한번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같이 있는 분들하고 체크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우자나 다른 가족 혹 친구들 몰래 성인 영화를 보거나 성인 웹사이트를 방문한다. 예, 표기를 하면 되고요.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외롭거나 좌절감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란물이 아주 잔소리하지 않는 편안한 친구처럼 느껴진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란물을 보면서 자유행위를 한다.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음란물을 볼 기회를 늘 찾거나 음란물이 보고 싶어 마음이 두고. 다섯 번째 읽어볼게요. 음란물을 볼 수 있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자, 여섯 번째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음란물에 심취하는 것이 더 이상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일곱 번째, 처음 음란물을 대했을 때 흥분되던 장면들이 더 이상 흥분되지 않는다. 자, 여덟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특정 민족이나 특정 신체 부위 등에 성적으로 흥분하는 특별한 취향이 생겼다. 자, 아홉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평소에는 성적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없다가도 음란물에 심취하면 자신감이. 자, 마지막 열 번째, 아무리 노력해도 혼자이면 음란물 사용을 멈출 수 없다. 네, 몇 개에 해당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요. 자, 이 저자는 또 다른 곳의 이 성중독의 저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런 곳에 몇 개만 해당돼도 성중독의 경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중독은 한두 가지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이 중독화가 가속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중독에 대한 설문 체크리스트를 여러분도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좀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배우자나 다른 가족 혹 친구들 몰래 내가 이런 것을 탐닉한다 라고 하면은 성중독으로 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외롭거나 좌절감, 스트레스. 근데 그런 것을 등산하거나 잠을 자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이게 아니라 무조건 이 음란물로 가거나 음란 행위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성중독의 현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인천에서 한 400명 정도 되는 청년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고 나오는데 그 한 20대 초반의 청년이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 목사님이 새가족실을 내주고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친구가 20대 초반인데 대학교를 안 가고 직장을 바로 들어갔어요. 직장을 바로 들어가서 이제 월급을 받는 친구인데 일주일 안에 월급을 다 쓴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쓰냐면 그 창녀촌, 그래서 몸 파는 곳에 가서 일주일 안에 자기가 번 돈을 다 유흥비로 다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중독자죠. 그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너무 고마운데 물질을 하나님께 10의 1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유용한 데를 본인을 위해서도 쓰고, 근데 중독자들은 본인을 위해서 쓰지 않고 성중독자는 성중독에 다 비용을 써요. 도박 중독자들은 돈을 다 도박에 씁니다, 여러분. 술 중독자는 어떻게 해서 다 술에 돈을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중독자의 현상은 금전을 어디다 쓰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근데 이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중독자는 자기 중독으로 풀려고 그래. 그러니까 게임 중독자는 다른 건 안 해요. 게임만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먹는 것도 중독인데 먹는 사람은 계속 먹으면서 또 다음에 뭐 먹을까 고민하기 시작하고 먹는 것에 탐닉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는 게 어떻게 중독일까? 근데 중독은 메커니즘이 다 똑같아요. 먹는 중독도 양이 늘어가요. 시간이 늘어가요. 그러니까 비용이 늘어가요. 이런 거. 그런 거 다 중독이다. 우리가 막 책 이런 거에 중독되지 않잖아요. 이 책의 양을 늘리거나 시간을 늘리지 않잖아요. 주님 충분합니다. 이번 달에 읽을 거 다 읽었나이다. 평생 책은 안 피겠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음란물을 보면서 자유행위를 한다. 라는 거, 이런 것이 성중독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행위 플러스 음란물 플러스 자유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왜 위험한 것이냐? 그게 하나의 또한 패턴과 의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네 번째, 음란물을 볼 기회를 찾거나 음란물이 보고 싶어 마음이 두근거린다. 그러니까 중독자는, 게임 중독자는 게임을 하러 가면서 행복해합니다. 도박 중독자는 도박하는 사이트에 가면서 그 발걸음이 굉장히 기쁘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음란물을 향해서도 음란 행위를 향해서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라는 현상이 생기죠. 다섯 번째, 음란물을 볼 수 있는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다. 근데 대부분 요즘에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PD수첩에서 예전에 대구에 있는 아이들 초등학교에 가갖고 너네 음란물 알아? 그러니까 알죠. 그래서 그래? 음란물을 알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음란물 사이트를 성인 로그인 없이 하는 음란물 사이트 10개를 다 외워요. 그래서 PD가 너 어떻게 이거를 다 외우냐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 우리 이거 다 이 정도는 다 외우는데요. 그러니까 그 성인 인증이 필요 없는 그 유료 사이트를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 정도. 예. 확실한 정보가 갖고 있으면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성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사역할 때 지방에서 사역할 때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그 성기를 이렇게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나서 법적인 고소까지 이제 가는 중이었는데 선생님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 너 왜 그렇게 장난을 쳤냐 그러니까 음란물을 봤는데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냥 재미삼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삼아 했는데 이렇게 법적으로 커질 줄은 몰랐던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중독화가 생기면 그게 중독이라고 생각하거나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일상생활화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렇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에도 중독되면 돈벌이가 되면 그게 문제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책을 해도 한 번 할 때마다 2천만 원을 받으면 처음에는 와 이거 좀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중엔 이게 뭐 2천만 원 당연히 받아야지 내가 리스크가 있는데 뭐 내가 일 안 하고 받은 것도 아니잖아. 뭐 이게 뭐 진짜 나쁜 거야? 그냥 뭐 하라고 해서 한 거지. 이렇게 자꾸 물타기를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중독자는. 그죠? 그래서 중독에 걸리면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 현상에 빠지면 나중에 내가 성추행을 해도 이게 성추행인지 장난인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 N번방 사건 여러분 아시죠? N번방 승리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네, 그 승리가 N번방 사건에서 버닝썬 그 사건에서 그 버닝썬의 마약을 여자들에게 먹이죠. 그걸 물뽕이라고 얘기하는데 물에 타면 색깔이 드러나지 않고 마약 성분이 있어서 의식을 잃어버리는데 걸을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걷자 그러면 걸을 수 있는 정도만 이제 의식이 거의 없는데 말 시키면 그냥 가벼운 대답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모텔이나 호텔로 데려가도 연인이 그냥 들어가는 것처럼 부추겨주면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물어보면 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약간 이게 물뽕이라는 마약인데 그게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됐죠. 그렇죠? 근데 그 승리라는 친구랑 정준이 형이라는 친구나 다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들이 카톡에서 뭘 대화해요? 자기네가 성폭행한 거를 카톡에 올리고 히히덕거리는 거죠. 이게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알려지니까 아 이게 큰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이제 느끼는 정도. 그래서 중독자들은 내가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술 중독자는 나 술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데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는 절대 자기가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성중독도 마찬가지라는 것이고요. 자, 여섯 번째 보면 이 음란물에 심취하는 것이 더 이상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음란물을 처음에 대했을 때 흥분했던 장면들이 더 이상 흥분되지 않는 것은 더 하드코어를 찾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중독은 더. 예. 그래서 만족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나중에는 변태 성욕자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왜 변태로 가냐면 그래야 흥분이 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이 더 이상 자기에겐 아무런 느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중독이 그래서 무서운 거죠. 특정 민족이나 특정 신체 부위. 그래서 성중독자는 특정 신체 부위를 굉장히 좋아한다. 특정의 어떠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취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도 취향이라고 얘기하죠. 취향, 성적인 취향. 성지향 이런 걸 얘기하는 이유가 정상적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결국에 흥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카하는 사람은 몰카 때만 흥분을 하기 때문에 막 교회 화장실에도 설치하고 집 화장실에도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흥분 지수를 굉장히 높이는 방법을 채택한다라는 거죠.
평소에는 성적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없다가 음란물이나 이런 것에 자신감이 생겨.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보면 약자가 많아요. 여러분, 동성애자들 중에서도 강할 것 같은데 되게 약해요. 네, 성중독자들도 되게 약해. 이런 사람들이 막 일반적인 성이나 일반적인 사회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도 되게 많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혼자 힘으로는 이제 끊을 수 없는 단계. 그러니까 중독은 다 혼자 힘으로는 다 끊을 수 없어요. 그 음식 중독자도 혼자 힘으로는 못 끊어요. 계속해서 음식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